먼저 나경원 의원 캠프의 좌장을 맡으셨어요. 오.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든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진 의원께서 이렇게 합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네. 좀 맡아달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느 캠프에 들어간다는기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또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경원 후보한테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비전을 얘기해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지나친 친윤도 아니고 네. 또 그때 가지고 또 너무 또 한쪽으로 또 이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아니다 보니까 예. 약간 중도적 성향이 있는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그 분열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나는 이길 줄 아는 사람이고 개파도 없고 누군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이렇게 선언문에 담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대권도 안 나간다고 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겨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 맞을까요? 이제 개파도 당내 없고 어디 눈치도 안 거기는 본다. 그 이런 이제 그 한동훈 후보도 겨냥했고 원희룡 후보도 겨냥한 거죠. 양쪽을 다. 예, 양쪽 다 한쪽은 친윤 쪽이고 한쪽은 친한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파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양쪽을 다 겨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경원의 강점이기도 하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을 잘 살리려면 예. 자칫하면 이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수가 있거든요. 그 잘 살리려면 본인이 이 중도적 성향을 네. 이걸 계속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원들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네. 자신의 강점, 자신이 정말 이 당을 통합시켜내고 또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본인이 그런 부분을 계속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게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 그러면은 참 인지도도 높고 그렇죠. 또 서울시장도 도전했었고 원내대표도 역임했었고 정말 이런 스펙이 있나. 또 뭐 학교도 출신이 좋잖아요. 하여튼 간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뭔가 좀 약간 뭔가 엣지라 그럴까요? 뭔가 한 방이 없다. 조 의원님 판단하시는 나경원 의원이 뭔가 치고 나가기 위한 필살기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물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더 각인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롤 모델로 삼으라면은 그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대처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대처다. 네. 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대처해야 된다.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있는. 대처 수상이 수상직을 할 때 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경원 후보에게도 여러 기회가 오지 않겠나. 대처 잘 대처해야겠네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도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나 봐요. 이 과거에 연판장 사태, 소위 불리는 그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직접 이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혹시 의원님은 우려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네. 다 합리적이고 또 좀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신사적인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윤상현 후보 네. 다 제가 봐서는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손색이 없다 이래 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의 제2 연판장 같은 그런 혹시 용산에서 뭐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번 그리 되면 또 우리 당은 희망이 없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거티브보다는 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조 의원님. 일각에서 자꾸 이제 한동훈의 자파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동훈이라고 해서 한동훈이 아니다. 자동훈이다. 그래서 뭐 진중권하고 어울리고 지금 신지호 전 의원은 캠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하문경 또 누구면 김경률 그러면서 네. 심지어는 장인인
진영구 전 고검장까지 거론되고 있고 이 뭐 알고 봤더니 호남 사람 아니냐. 호남 사람이니까 더더군다나 자동운이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한동훈 그 후보의 어떤 출생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예. 보시면은 아마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아하. 강남에서 쭉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 초엘리트적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은 분이 네. 뭐 좀 좌파적이다.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자문을 좀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하. 드는데요. 물론 지금 거론된 분들도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함은경 이분도 국회의원 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출마만 이제 그렇잖아요. 예, 국회의원 한 예. 적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그다음에 그 김경률 이분도 국회의원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 뭡니까 어드바이스는 네네. 한계가 있는 후보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어쨌든 기존 국민의힘 당론 흐름과는 좀 다른 찬성 입장을 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우려와 지적이 많고 또 뭐 경쟁 주자들의 비판도 나경원 상당합니다. 의원은 맹비난을 했어요. 네. 민주당 당대표인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사실은 이걸 진정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심도 할 수 있고 또는 이해도 할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차별화 전략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셋 후보와의 차별화는 저는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예. 뭐 저도 사실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네. 나아가자 주장을 좀 사실 했었거든요. 음. 근데 왠지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폐쇄적인 당이 예, 너무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반 그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더 우리가 강하게 이것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하 직원이 사망했는데 지휘관이 책임을 안 문다? 그거는 진짜 당나라 군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사단장 그 분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왜 그래? 그게 군인 정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비겁해 보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 문제의식 그리고 군대의 문제, 사단장의 문제는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식의 해결 방법은 그거는 네. 정말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어허. 안 되고요. 한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네. 그 대안이 제3자에 의해서 특검을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군요.